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침에 새벽녘에 이더리움이 급작스럽게 5% 정도 상승해서 일단은 저도 기분이 나쁘진 않고, 물론 시장 상황을 지금 바라보는 해외 유명 차트리스트들이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건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완연한 불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여기서 패닉셀이 올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조심조심스러운 장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더 많고, 개인적으로 차트에 관해서 올리는 사람은 지금 현재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냥 모든 코인을 지금 홀딩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물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어저께 제가 차트에서 말씀드린 거는 조금 올라갈 수는 있는데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홀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거나 에너지가 소모되기 시작하면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 로그인하는 거래소에 스탑 로스가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스탑 로스를 좀 어느 정도 밑부분 정도에는 걸어 두실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27만 원이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그러면 그러신 분들은 글쎄요, 그냥 진짜 장기로 롱런으로 보신 분들은 스탑 로스 자체를 걸어두시지 마시고, 저는 하여튼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일단 BCH에 관해서 오랜만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떨어질 가능성보다 좀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8월달 초입으로 들어가죠. 지금 현재 제가 이거 녹음하는 시간이 오늘이 이제 7월 31일 오전이죠.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한 달간에 걸쳐서 30% 정도의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살사 데킬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네임드가 엄청나게 있는 사람은 아닌데 어느 정도 이제 정확성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없으면 이더리움도 상승하고 시총 높은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해서 어떤 코인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타겟 중에 하나를 BCH로 봐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0%다 믿으시기보다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구나, 이 해외 차티스트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지,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저는 추매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추매를 멈춘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오래전에 저는 추매를 멈췄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산 거는 네오코인 딱 하나야. 네오코인 추매를 끝냈고, 자, 그리고 서클사에서 뭔가 중요한 걸 하나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서클사에서 한 가지 발표한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DCG 그룹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쪽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어떤 분들은 너무 맹신하는 거 아니냐, 베리 실버트나 금융 카르텔을 너무 맹신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모든 이 가상자산의 자금줄은, 유동성 공급은, 에너지원은 저는 근본이 이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부터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서클사가 골드만삭스에서 유동성 공급을 해주고 거기서 만들어냈고, 작년인가 서클사에서 본인들은 지분을 빼서 빠져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서클사에서 USDC 코인을 찍어낼 때는 저는 분명히 골드만삭스하고 관여가 깊숙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클사에서 원래 가상자산 투자자들한 회원 관리를 수십만 명을 했었는데, 그 수십만 명 회원들을 캐나다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보이저사한테 회원 목록을 다 넘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눈여겨볼 몇 가지 거래소들이 있는데, 보이저 거래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보이저 거래소, 코인베이스, 제미니 거래소, 이렇게 거기 상장돼 있는 코인들만 보셔도 나의 투자 진행 방향을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고 실패하진 않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서클사가 제너시스하고 이제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USD 코인에 관해서 이자율과 대출에 관해서 진행을 할 거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DCG에서 만들어낸 트레이딩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많은 전문 트레이더들이 여기에 이제 상주하면서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 집단인 것 같고, 어쨌든 그리고 DCG가 서클사에 다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25밀리언을
다이렉트로 진행해서 투자를 진행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자웅동체라는 거죠. 이들이 별개가 아니라. 자, 이거를 말씀드리고 어쨌든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더리움이 5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더리움이 5%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장난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5% 상승을 했었다. 그래서 아침에 저도 보면서 좀 흐뭇하게 웃고 있었는데, 베리 실버트도 마찬가지로 생일 축하해 이더리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DCG 그룹 같은 경우 이더리움을 롱으로 지금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루크 마틴이 좋아요를 눌렀는데, 루크 마틴도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있는 유명 차티스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더리움을 사야 된다, 나도 지금 사고 있다, 이렇게 말한 지 한 달이 지나서 이더리움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도 아마 되게 뻘쭘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람 말이 맞았었어요. 그래서 어쨌건 자기도 기분이 좋으니까 여기다 하트를 눌렀나 본데, 그것도 추가적인 사항에서 말씀드리고, 자, 오늘 아침에 나온 건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 여기서 변화된 건 많이 없어요. 상승돼서 뺀 건 많이 없고, 호라이젠은 지금 아직까지도 감소를 해서 지금 조정 단계에 들어가 있고, 눈에 띄는 거는 XRP가 3.4에서 3.7 밀리언으로 0.3 밀리언이 늘어났다는 거. 어쨌건 지속적으로 자금 수혈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특이사항은 많이 없고, 여기 보시면 가상자산, 그러니까 암호자산의 파생상품 거래소가 지금 나스닥에 3쿼터 안에 등재될 거다, 입성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름이 EQUOSIO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백도어 리스팅을 통해서 나스닥에 입성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다른 얘기는 여기 보면 안트그룹, 제가 요즘에 안트그룹, 알리바바, 뭐 네오코인 이런 거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여기 보면 안트그룹, 원오브 프린시펄 이슈어스 for 차이니스 디지털 위에나, 여기 써있는데, 디지털 위에나를 찍어내는 중심 축에 있는 게 안트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이 안트그룹이 여기 보면 듀얼 리스팅 됐다. 홍콩하고 상하이에 동시에 이제 이번 달 초반에 동시에 상장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코인베이스가 여기 보면 코인베이스도 언급을 했었는데, 본인들도 나스닥에 상장시키는 거를 2021년 초반이라고 루이 암스트롱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사진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나스닥에 뭐 카나안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이제 뭐 IPO를 진행한다던가 입성하려고 다 가상자산 회사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 이거를 그냥 간과하지 마시라는 거죠. 어쨌든 내가 가진 코인이 가든 안 가든, 급등을 하든 급등을 안 하고 제자리에 있든, 어쨌든 이 어떤 이 흐름은, 스트림의 맥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네오라고 제가 여기 층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투그룹하고 네오하고 되게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4분기 보고 저는 매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매집한 가격이 13,300원에 저는 매수를, 그리고 이 이하에부터는 매집을 할 생각이 있는데, 13,500원 이하는 저는 매집해서 4분기를 보고 나쁘지 않은 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다운페이가 원래는 3분기다라고 원래 메인넷을 그러니까 네오 3.0을 구현한 게 3분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4분기로 넘어가면서 시세 분출이 막 일어나진 않는데, BSN인가? 중국에서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노드 구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 블록체인에 관해서. 근데 거기 포함되어 있는 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또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뭐 이더리움이나 이오스나 뭐 에이다나 여러 가지 코인이 있는데, 내년 어느 구간까지 40개 정도 블록체인 어떤 그런 코인들하고 연합해가지고 노드를 구성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 포함돼서 나쁠 건 없다라는 생각에 관점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트플라이어라고 해서 이것도 일본에 있는 중요 거래소 중에 또 하나거든요. 리퀴드 말고. 근데 브라이브에 관해서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마침내 일본 사용자가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얻습니다. 그래서 브레이브 브라우저에서 광고를 보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얻습니다. 그런 용도죠. 그런 용도로 이제 뭐 익명성 관련해서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있는 건데,
이 코인도 요즘에 이제 300원 밑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절하기에는 되게 아까운 코인이라는 거죠.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코인베이스에도 상장돼 있고 제미니 거래소에서도 동시에 상장돼 있는 어떤 그런 코인이에요. 이 코인베이스나 제미니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몇 개 거래소 같이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런 거래소가 아니에요. 애초부터 괜찮지 않은 그런 코인들은 상장 자체를 시키지 않는 거래소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거래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절하기엔 아까운 코인이다, 지켜보시라,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플러스 토큰 사기의 27명의 주요 집행인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짐. 그래서 중국에서 플러스 토큰하고 관련돼서 사기꾼들이 판을 치면서 많은 어떤 선량한 시민들의 자금을 갈취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잡혔대요. 이 뉴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스캠 코인이나 스캠 거래소 이런 거는 중국에서 대규모로 지금 규제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도 향후에 이제 이런 추세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지금보다는 좀 시장 자체가 정화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화되기 시작하면 살아남고 인정받은 코인들은 아마 엄청난 시세 분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저는 이제 이거를 뭐 1, 2년에서 내가 털고 뭐 이런 생각해서 저는 이 자산시장을 그렇게까지 단기적으로 보진 않거든요. 자, 그걸 또 말씀드리고, G캐시에 관해서 오랜만에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G캐시 컴퍼니 컨텍스트 암호화 프로그램을 글로벌 노력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G캐시 제작자 일렉트로닉 코인 컴퍼니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많은 행사를 진행한다. 세계적으로 이걸 진행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코인텔레그래프에서 하고 있어요. 코인텔레그래프도 마찬가지로 금융 카르텔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랄까 좀 이용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코인데스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들의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G캐시도 이제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거래소들이,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미니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플렉사, 그리고 마세리, 금방에 이제 많이 보셨었던 그런 미디어 사고, 그리고 여기 보면 바이낸스, 가장 중요한 건 바이낸스 있고, 더 중요한 건 DCG도 마찬가지로 참여해서 이 G캐시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포팅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는 이런 코인들이 상장 폐지됐지만 충분히 투자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가격이 아마 65,000원, 63,000원대, 그게 아마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저는 매수를 진행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현재 8만원대까지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진행하셔라,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이제 6만원대 사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G캐시 하빙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2,400만 개로 코인이 제한되게 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채굴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110일 남았어요. 이 채굴된 그 하빙이 다음에 오는 게 반감기가.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냐면, 비트코인도 하빙이 4년마다 있잖아요. G캐시 호라이젠도 마찬가지로 4년마다 한 번씩 하빙이 진행돼요. 그러면서 채굴되는 양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전부터 분명히 시세 분출이나 아니면 그때까지 안 되더라도 후에도 분명히 희소성은 분명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JP모건이 처음에 G캐시 컴퍼니가 처음에 이제 생성됐을 때 처음부터 JP모건이 손을 담궜던 코인사기 때문에 저도 제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구글링 해보시면 그런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은행들이 여기 보면 암호자산 커스터디에 관한 거를 그거 했는데 응에 지금 이게 허용이 됐는데, 하지만 이거에 관해서 즉각적인 어떤 그 가격적인 반등이 일어나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저도 이제 이 기사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프라를 까는데, 그리고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프로세싱 하는데 시간이 분명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암호자산 시장을 지금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코인베이스 계정에 다이 보관하면 2% 이자가 나온다. 다이가 뭔지 아시죠? 다이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메이커에서 파생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시세 변동폭이 많이 없어요. 어차피 달러하고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이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다이는 우리가 일반적인 코인에 투자하는 거랑 개념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2%를 이자를 준다. 코인베이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은행에 내가 돈을 넣으면 이자를 얼마를 줄까요? 공식적으로 이자가 나온 게 0%에서 0.25%까지 연준에선 발표를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 그냥 보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현금을 보관하겠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반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걸 그러니까 달러를 넣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진적으로 시중에 있는 현금 양은 줄어들고 가상자산에 들어가는 스테이블 코인 양은 점진적으로 바꿔져서 늘어난다 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더더욱 중요한 건 이렇게 코인베이스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 시중 은행들의 커스터디 서비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향후에 많은 노후 자금 운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어떤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실까요? 스테이블 코인을 보관하다 보면 그거를 갖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상자산에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톰 리그 랩스 정우현 님이 그렇게 해서 국민은행이랑 진행을 하는데 우리나라 규제안이 언제서부터 풀려서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뭐 이런 데서 뭐 K뱅크 이런 데서 가상자산하고 연계해서 뭘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자 돈이 조금이라도 더 나온다면 국민은행 같은데 그런 데서 현금 보유량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진행 안 할까요? 투자를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센시스 파일코인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가동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토큰 포스트에 나온 얘기고 코인리스크에서 제공한 건데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콘센시스가 파일코인의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더 블록이 보도했다. 그래서 파일코인에 관해서 국내에서도 아마 많은 매스미디어사에서 뭐 이게 스캠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와전돼서 이제 그런 보도도 나왔고 그런데 코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이더리움의 핵심 개발사가 콘센시스예요. 근데 이들이 파일코인하고 관련해서 엑셀레이팅을 진행한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제 채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인은 상관이 없어요. 이 코인은 괜찮은 코인이에요. 이 코인이 실제로 시중에 풀리는 거는 제가 알기로 8월달 이내로 알고 있거든요. 8월 중순이 됐든 8월 말이 됐든. 그럼 시세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선량한 시민들한테 뭐 채굴이 어쩌느니 이래서 사람들한테 뭐 채굴 서비스가 어쩌느니 채굴기가 어쩌느니 이렇게 해서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게 뭐 위법이다 아니다를 딱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코인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 보면 게이트.io나 엘뱅크, 특히나 엘뱅크도 괜찮거든요. 그런 데서 이 코인에 관해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직접 그러니까 뭐 어떤 채굴 서비스나 이런 거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코인 리스트라고 또 있어요. 코인 리스트에서 파일 코인을 추가한다, 리스팅한다 이런 얘기가 트위터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스팅한 데가 DCG예요. DCG가 또 포스팅을 했어요. DCG도 제가 알기로 파일 코인에 투자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파일 코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주변에 이제 사기꾼들이 주변에 붙어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어쨌든 그것만 조심하시면 나쁜 거 코인은 아니다. 이걸 또 말씀드리고 업비트 이어서 빗썸도 코스모 체인 상장 폐지 지당만 남았다. 참 저는 맨날 항상 이런 뉴스를 보면 되게 안타까운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빗썸도 마찬가지, 업비트도 마찬가지, 코인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거래소들을 뭐 사용을 하고 오래전부터 봐왔고 좋게는 생각을 하는데 자 보세요. 비교되는 게 뭐냐면 왜 코인베이스나 제미니 거래소 상장됐는지 확인해야 하나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도 상장돼 있고 여기도 상장돼 있는 코인
찾으셔서 투자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기준이 되는 건 여기 거래소를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코인베이스나 제미니 거래소를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인베이스나 제미니 거래소는 이 코인이 중장기적으로 리스팅돼서 본인 거래소에 해가 미치지 않을까라는 거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분석해서 상장에 고심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시켜서 막 상장을 시켜주지 않아요. 돈을 받고. 근데 다른 거래소들은, 일부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돈을 되게 많이 받거나 뭐 어쩐 그런 거를 베네핏을 취하면서 상장을 시켜주는 거래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코인의 자체 어떤 그 펀더멘탈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벌써 보면 뭐예요? 뻔한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투자자들만 괜히 엿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게 코인베이스하고 제미니 거래소 교차해서 여기 상장돼 있는 코인들은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코인 개발사들이 뭐 소규모 거래소부터 중급 상위 거래소로 넘어갈 때 최종 관문이 코인베이스, 특히나 제미니 거래소라고 보시면 돼요. 제미니 거래소는 코인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보셔서 교차해서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를 되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해요.